오늘은 이게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제가 예와 도덕으로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했는데 그 유학의 주제를 어떻게 잡아서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이 현대사회에서의 유교의 가치 또는 현대사회와 유교 이런 제목으로 달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제를 잡아봤는데 내년부터는 좀 이제 색다르게 사는 걸로 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우리 사회가 요즘에 한국 사회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어의 원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논어를 지금 요새 논어에 대한 인기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이제 사람에 따라 좀 그 연구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거는 뭐냐면 그 학기편에 제 11장부터 13장까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연편 제 1장 그 다음에 수리편 제 1장 그 다음에 위정편에 있는 문장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거기 2페이지 먼저 보실래요? 그 2페이지에 원문 말고 2페이지에 주소 다음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그 여기 이제 이거 다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통 사회의 바탕에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어디나 이 가이드라인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바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예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그런 게 형성된다고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거기서 보면은 맨 아래까지 계속 나가면서 요거를 좀 천천히 해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로 올라가서 하나의 문장을 볼게요. 이게 보세요. 이건 논어 학기편의 제 11장에 있는 거예요. 자왈 부재 관기지하고 부모래는 관기행하고 3년 무계어 부지도면 가위효이라. 이거 이제 한번 그 밑에 해석을 다 해놨잖아요. 네. 논어에서 자왈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공자왈이라고 돼 있으면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라는 거는 스승에 대한 경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그의 뜻을 관자 그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니 3년 동안은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라 말할 수 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3년 동안? 그렇죠. 왜 부모 3년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부모 3년상이에요. 근데 이게 3년 동안 3년을 넘어서도 곤란하고 3년이 이렇게 낮아서도 곤란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모자라서도 곤란하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문장에서 뜻하는 건 뭐냐면은 효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절도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공자님 사상은 어지린자라 그러는데 그걸 인간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다움의 핵심은 바로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거는 남한테 시키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서라 그럽니다. 근데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네가 하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도 하게 해줘라. 그게 인간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다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기 싫어, 자기에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돼. 내가 하기 싫어하면은 상대방에도 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서의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근데 인정해준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돼요. 저도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
우리가 여기 지금 5명이서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대화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20분씩만 얘기하면은 다 골고루 대화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거는 내가 자꾸 또 이게 딴 데로 막 새는데 그 머리가 좀 네, 여기서 3년 동안이 아버지를 돌을 걷지 말아야 된다. 네.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주었지만 네. 실은 뭐 3년이든 30년이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의지를 받드는 것은 시간이 제한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에서 볼 때는 3년이 아니라 3일도 그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 뜻은커녕 그 장례 바로 뭐랄까 사무제도 어쨌든 네. 그 지워버리기 바쁘거나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3년 이야기하면 들으면서 논어든지 공자의 가르침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현대인에게 어떻게 이것이 전달돼서 적용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이야기를 이 글을 보면서. 근데 이게 이제 이 3년 동안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옛날에는 그 가족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족 제도가 확장되나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효와 제가 일반화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면은 그 자연 발생적이고 혈연 유대적인 그 가족이 바탕이 된 사회예요. 그래서 가족이 무너지면은 사회가 무너지거든요. 가족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제도의 바탕에서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것을 이제 제사라든가 관혼상제를 굉장히 중시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기기를 뭐 효로수하고 돌아가셨을 때도 효로수하고 제사 지낼 때도 효로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딱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3년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로 얘기했습니다. 3년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마무리 생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도 못 하잖아요. 3년 동안 노래도 못 하고 그 모든 사업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년은 너무 짧고. 그래서 10년 한다는 것도 문제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된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적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국한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걸 효라 그러잖아요. 이게 나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식이 아버지의 왜냐하면 이게 그 사회가 이제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럴까 농업사회에서는 사람이 이제 많이 집성촌 같은 데는 모여 살잖아요. 그럼 기강을 잡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렇게 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장자가 맨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밑으로 가는 이게 쫙 체계로 잡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한 사람의 뜻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도 집안에서도 지금은 이제 뭐 부부간에나 또는 가족회의 같은 걸 할 때 아버지가 하자 그러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진 않잖아요. 지금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근데 옛날에는 위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부모가 계실 때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바꾸는지 바꾸지 않는지 그걸 봐라. 그 집안이 그 가풍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뜻이라고 하지만 뜻이 이제 뭐라고 할까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이 요즘에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박사님 지금 얘기를 하셨다면 뜻이라고 하지 말고 예절이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에 대한 예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친다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예절, 윗사람에 대한 예절, 부모에 대한 예절을 아니요, 그거 아니라 이게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왕 있잖아요. 왕. 제가 태자예요. 태자가 됐는데, 아니,
태자가 있는데 세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왕인데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어가지고 자식이 그 자리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신화를 다 바꾸고 새롭게 하지 않거든요. 옛날 분들은.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딱 죽게 되면은 신임 왕이 모든 것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은 그 몽제라 그래가지고 그 비상시국으로처럼 이렇게 그 정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년상을 한 다음에 올라오거든요. 꼭 항상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아버지의 뜻이 또 좋은 이게 뭐냐면 아닙니다. 효 있잖아요. 효.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의 핵심은 지금 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부모가 계실 때는 그 뜻을 따르고 부모가 돌아갔었을 때는 그 행동을 아버지 그 행동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근데 이제 이게 논어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이제 딱 명시된 그렇게 말하자면 그 이야기인데 이제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때 네. 3년에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꿀 수 없죠. 그죠? 적당히 하라는 거죠. 예. 이제 적당히, 이렇게 적당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나 예절, 효를 달리 말하면, 효는 지금 거의 사라진 개념이니까,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예절이나 예의라고 바꿔 말한다면, 예. 적당히 그 예절과 예의를 지켜라. 네.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는 3년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3년. 3년이라는 게 사회적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지금 1년상을 보잖아요. 그럼 1년 동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부모를 모신다 그래가지고 심요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같은 경우 심요살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3년 동안 심요살이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효를 하더라도 때와 장소에 맞게 하라는 게 이 뜻이에요. 이게. 그게 다음 문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유자왈 예지용은 화위귀이니 선왕지도는 사위미하라. 소대유지하니 유소불행이면 소대유지라. 유소불행이니 지화이화하고 불이 예절지면 역불가행해라. 이게 뭐냐면 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예의 씀이라고도 해도 돼요. 예의 씀에는 화를 귀하게 여기는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의 쓰임은 화를 귀하게 여기니 이런 뜻도 되고 아니면 붙여가지고 해석하기도 해요. 얘는 화를 쓰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 화라고 하는 게 조화라는 거죠. 얘의 가장 중요한 게 조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왕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러니까 조화로운 삶, 이 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겼다. 그래서 작은 일과 큰 일이 모두 이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근데 행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가 중요한 줄만 알고 화하기만 할 뿐. 그거를 예로서 조절하지 않으면 또한 행할 수 없다. 여기 보면 이제 예절지란 말이 나오잖아요. 요거 예절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절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를 지키는 게 왜 그래요? 예를 지켜야 되는 거는 서로 분수를 알게 되면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저거로 설명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가 있어요. 각자가 자신의 소리를 내다 보면은 굉음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소리만 내면은 듣기가 싫어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가 때와 장소에 맞게 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화음이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화라는 거예요. 조화로운 거. 그런데 조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알아서 조화롭게 하기만 할 뿐,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왜냐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있잖아요.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이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회를 더 해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건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게 되면 자식과 자신의 관계가 성기게 돼요. 어디나 마찬가지거든요. 은혜를 베풀 때도 항상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때와 그 기준에 맞게. 그 적당히라는 거죠. 정해진 게 없어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이 문장도 여기서도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3년이라는 거 있죠. 여기 3년, 여기 이걸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 3년, 여기 문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3년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기도 여기도 화에도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거 네. 이게 이제 공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공이. 이 문장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음 문장 보세요.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보세요. 신근어 의면 언가 보게 하여, 공근어 예면 원치욕 하라, 인부실 기친으론 역가 종하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속을 했다고 무조건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약속했다고 다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약속을 하는 것은,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이 의에 가까우면 내가 그 말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근데 약속한 것이 의에 어긋나면 그 약속은 행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지킬 약속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약속은 과거에 한 건데 행하는 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런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에 그 원칙을 세워놓으면, 좋은 약속이든 나쁜 약속이든 그냥 허투루한 약속이든 순간적으로 한 약속이든 꼭 지켜야 된다는 것에 매몰돼가지고 결과가 나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약속을 한 다음에라도 사리분별을 해서 지키지 말아야 될 약속이면 안 지키는 게 맞죠. 하는 게. 그 사리분별이 의라는 거예요. 하지를 말아야지. 네. 아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잘못돼서 했을 경우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안 지키는 게 낫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신이라는 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의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가까워야 그 말을 가히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의에 맞지 않으면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네. 이제 논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필요성, 논어를 공부하는 필요성은, 논어라는 것이 고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전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 배우는 이유, 현대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우리 맨 첫 문장에서 3년을 적당이라고 해석하셨다면, 적당히 사회적 공이라는 거예요. 예절을 3년을 부모에 대한 효,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예절을 적당히로, 그럼 이제 거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화합을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다. 그 말도 그것도 됐습니다. 조화를 위해서. 예절은 이제 그 형식적이든 마음속에 우러난 것이든 어쨌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 그것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약속한 바가 의에 가까우면 그 말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공손함에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이건 이게 뭐냐면 과공비례거든요.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상대방을 공경을 하는데 공경함이 지나치면은 그 예가 아니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공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한다니까요. 과공비례다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과공비례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약속을 했으면 무조건 실천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공자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약속했다고 다 실천하면 그건 소인배들이 하는 거라고. 약속에 의에 맞아야죠. 의에 맞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각지심에 달렸어요. 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 갖고 와라. 아니면 너 죽인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약속을 할 거 아니에요. 줬다고. 그럼 밖에 나와서 약속이 갚아요? 아니죠, 그것은.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약속이 아니죠. 협박이야. 내가 그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약속이 아니죠. 근데 마음속에 동의한다는 것이 맞는데 이게 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의자를 파자해 보면은 양자하고 나자잖아요. 양은 따른다는 거고 나자는 양심이니까 양심에 따르는 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거 하는 게 참 많아요. 세금 내는 것도 그럴 때가 있고 또 무슨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치 않은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않은 걸 할 때가 많다고. 옛날에 더 많았겠지. 그거는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뭐. 일방적이건 네. 어디건 간에 어떤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일방적이건 그러니까 일방적이든 일방적이지 않든 간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프레스를 가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 나 못 지키겠다 그러고 있잖아. 그건 약속이 아니라 통보죠. 그 통보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통보인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럼 의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의를 찾아.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합의된 것, 옳은 것에 준해서 한 합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합의인데 서로가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그게 의에 어긋나는 합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지키지 말아야, 그렇죠. 의에 어긋나면 지키지 그렇지. 않아요.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에 어긋나는 약속은 하지도 말아야죠. 애초에 의에 의가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죠. 가지도 말고. 근데 그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역시 그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뭐야? 아이들아. 이제 가이드라인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밑에서. 하셔요. 아니 그 계속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부실기춘으론 역가종이하라.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들애가 있어요. 아들애가 이제 취업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홍성에 살다가 저기 뭐 전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전주에 가서는 혼자서 못 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한 분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막아줄 사람, 도와줄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을 그걸 주인이라 그래요? 그걸 종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주인으로 섬겨야 될 사람? 네, 주인으로 섬길 만한 사람. 제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아드님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아드님이 물어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회사에는 임원도 있고 부장도 있고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죠? 세상이라는 건 다 줄세우기가 돼요. 내가 예전에 과거의 전통 사회에서는 섬기는 행위가 아름다운 미덕으로 또는 반드시 해야 될 덕목으로 행해졌다면 현대에는 섬긴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신이 이거 그러면- 기세 속도로 이루어지는 때 누군가 누구를 그럼 섬긴다. 만약에 회사에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보면은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제 직장 상사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 실제적으로 보면 누구도 친하지 말아야지. 현실적으로 보면 친하다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는 있는데 전략적으로
친한 척할 수는 있고 가까이 접근할 수는 있지만 저는 현대 사회 인간관계를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 상대방을 인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불신인 사회. 그럼 만약에 아드님이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 좋은 친구를 새겨라, 좋은 분을 이렇게 뭐 해라. 그냥 물어볼 수 여기가 우리 회사에 지금 김 부장, 이 부장, 뭐 차 부장, 서 부장이 있는데 나 어떤 사람의 편에 서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식이. 그러면 아무도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아무도 믿지 마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 어떤 사람을 취하라, 어떤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런 말 안 하죠. 누구를 따르라고 할 수가 없죠. 기준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르고 그 아이와 내가 세상을 아니 자식이라면 자식이라도 그렇죠. 그럼 사장님은 어디 갈 때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안 하죠. 친하게 지내지 않죠. 아니 그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아예 친하다는 적당한 관계. 이게 선생님께서 지금 친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지금 여기 한교에 왔어요. 이해는 돼. 아니, 한교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 한교에 와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럼 어떤 분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모든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수 없죠. 모든 사람 특별히 가깝다는 가깝게 지내는 거. 그렇지 않죠. 저는 특별히 가깝다 멀다를 측량 안 하죠. 사람들이 전부 같은 거리로 다 이렇게 남겨두지, 유지하지. 지금 회사라든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이한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라, 어떤 사람을 모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건 참 어려운. 아니요, 어떻게 선생님 아니, 말씀하시는 아니, 거는 아무하고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아니 정치에 나가더라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목적지향적인. 당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하고 목적지향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다. 지금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친하게 지내라, 누구의 줄을 서라 이렇게 안 하고, 왜냐면 제가 성장한 사회와 지금 아이가 속해 있는 사회가 다르기도 할 뿐더러 누구와 친하라, 어디에 속해라, 어디를 취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그게 왜 잘못된 말이에요?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하고 좋은 놈이 있는데 그럼 나쁜 놈하고 좋은 놈을 같이 사귄단 말이에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 항상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아니 상황 논리가 아니라 내가 주관이 있는데 친구를 사귈 때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나쁜 친구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라는 게 부모님의 말씀이잖아요. 말로는 가능해요, 그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사람 사귀어라, 나쁜 사람은 멀리해라 이렇게 이 말이 현대에서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지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현대사회에 성립이 안 된다고요? 예, 아니,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그러지 나쁜 친구도 사귀라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다 사귀라. 어떻게 보면 좋은 놈이고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고 좋고 나쁜 것은 용도에 따라 쓰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물건이 사람이 물건인가요? 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말씀하시는 뜻, 이 말씀하시는 문장은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이거죠. 문장으로.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명제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이 명제가 지금 현대사회에선 적용이 안 된다는, 해당이 안 돼요. 왜 해당이 안 돼요?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